네, 요즘 익명소통 SNS를 자주 사용을 하는데 가끔씩 익명으로 제 얼굴을 비하하거나 욕하거나 성적인 말들을 할 때도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속상할 때도 많아요. 성적인 말과 유언비어를 또 학생들이 접하게 되면은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실례가 안 된다면 어떤 말들을 들어봤을까요? 그냥 제 얼굴을 보고 대뜸 못생겼다고 하거나 제가 또 다른 이제 친구의 남자친구한테 꼬리를 친다고 거짓말로 이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야, 그 자신이 누군지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녹차라떼님이 가장 상처받았던 질문은 뭐였어요? 그냥 제가 아무것도 아니 그냥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싸가지 좀 챙겨라. 왜 사냐 이제 죽어라 이런 말들을 좀 많이 들어서 그날은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이 힘들었겠어요. 질문자가 익명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남에게 함부로 말하고 거짓이 사실인 것처럼 쉽게 퍼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일들을 실제로 겪게 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정말 당황스러울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녹차라떼님은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어떻게 대응을 했어요? 저한테 함부로 말하거나 이제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찾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 인터넷에도 물어봤었어요. 근데 마땅히 방법이 없으니까 저도 아직 해결 못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익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가해자를 특정하고 찾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익명소통 SNS가 학생들에게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한 상황에서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사실 불가능할 것 같아요. 변호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최근에 법이 많이 개정이 되고 마련이 되고 있는데요.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보내면 법적으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아까 말한 녹차라떼님이 사용하는 익명소통 SNS처럼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가해자를 찾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법적인 처벌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증거 자료는 모두 좀 저장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익명의 가해자가 붙잡힌 사례도 혹시 있을까요? 그럼요, 있습니다. 엠번방 사건 같은 경우에도 텔레그램이라고 해서 가해자 특정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잡았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지우지 말고 그 증거를 수집하고 즉시 사이버 폭력으로 신고를 하고 경찰에 고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엔 가해자에 대한 수사가 정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법을 떠나서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괴롭히는 행동은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메타버스와 관련된 또 고민이 있는 학생인 것 같은데 메타버스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괴롭힘들을 당한 거예요? 제가 코로나19 때문에 밖에서 나가 놀기 어려워서 친구들이랑 메타버스에서 자주 노는데요. 한 번은 모르는 사람이 다가와서 제 아바타한테 성적인 말을 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갔어요. 제 캐릭터 뒤에서 몸을 부비고 가는 캐릭터도 있었고요. 제 몸을 더듬는 행동을 하고 가는 캐릭터도 있었어요. 저한테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되게 기분 나빴어요. 당연히 아바타한테 한 언행이라고 해도 기분이 무척 나쁠 수 있고요. 가상세계라고 해도 서로 간의 예의는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네. 우리 농부장님이 말한 것처럼 아바타 간의 유사 성행위는 물론 혐오 표현, 욕설 이런 행위들이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답니다. 더 큰 문제는 아동과 청소년도 메타버스 범죄에 노출이 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당연히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요. 아바타를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발언을 한 경우에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농구제왕님은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했나요? 저는 그냥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다가 계속 그렇게 하면 그냥 로그아웃 했어요. 그냥 칼 로그아웃. 로그아웃 네. 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상대 아바타가 계속 그러면 좀 당황스러운 나머지 그냥 내가 로그아웃하고 말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렇게 로그아웃하는 것만으로는 또 한계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대처하는 게 현명할까요? 그러게요. 로그아웃, 저라도 이제 로그아웃을 해버릴 것 같은데 내가 로그아웃 한다고 계속 그 행위가 반복이 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겠죠.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나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지원해주는 단체들이 있어요. 특히 N사의 메타버스 서비스는 여성가족부와 함께 청소년 상담 1388 홍보관 운영을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메타버스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이나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것에 대해서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